때려치다. 휘갈기다. 말로 해서 될 놈이면은 후려치지도 않았지.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결의말 큰 사전. 오늘은 영화 말모이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차서윤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모순영 사무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모이와 관련된 역사를 알려주실 분이죠. 정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말을 모았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죠. 이 말모이를 보면서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함께 영화부터 보시죠. 영화 말모이는 이 주인공 정환이 주시경 선생님의 원고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김인현 만성동 때 나도 급하게 조선을 떠나느라 이것밖에는 챙기지 못했네. 자네가 찾고 있던 주시경 선생의 원고일세. 일본의 방해를 피해 도망치는 정환은 과연 말모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방금 영화를 보셨다시피 주시경 선생님의 원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아무래도 상상과 사실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주시경 선생님의 원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네. 궁금해지거든요. 교수님,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일단 말모이 원고는 실제합니다. 예, 물론 이제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2020년에 이제 우리 보물로도 지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과연 이 원고를 누가 갖고 있을까? 주시경 선생이 이제 조선 광문에서 1911년부터 이제 제자들인 김두봉이나 또 이규영이나 권덕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말모이를 편찬을 했었죠. 그런데 1914년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편찬 작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 수제자인 김두봉도 그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규영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계명구락부에서 최람선이라든가 박승빈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말모이 편찬 작업을 계속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결실을 맺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원고가 어디에 있을까? 예, 그런 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후에 이제 이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편찬할 때도 그 원고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던 뭐 이제 그런 그 흔적들이 있죠. 때는 1941년 경성. 한자와 일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리. 요새는 영화 대사도 다 일본말이에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기 위한 공세가 심한 가운데에도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어학회 회원분들이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네. 영화 전반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예, 예. 이 조선어학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조선어학회는 그러니까 이제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됐던 이제 그런 학회고요. 주시경 선생이 1903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어 연구에 착수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국문연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전 말모이 이것을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그런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이 또 바뀝니다. 네. 예, 배달 말글 모듬이라는 뭐 한자 이름으로 이제 조선 언문회라고 되는데, 네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좀 이상하죠. 예, 뭐 일본어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배달 말글 모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었는데, 1913년에 이제 한 차례 더 이름을 바꿉니다. 한글모로 바꾸고. 그렇지만은 이제 14년에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간 이제 활동이 침체가 됐다가 1919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929년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그 당시에 이제 조선사회의 어떤 민족지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조선어 사전 편찬회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승인 주시경 선생이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한 일,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계승해서 이제 이것을 해낸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조선어 학회는 29년에 조선어 연구회, 그런데 이제 31년에 또 이름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어 학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어 학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바로 이제 조선말 큰 사전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전을 만들려면 우리 모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언어가 정리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것을 이제 1933년에 제정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6년에는 표준어 사정, 그리고 40년에 외래어 표기법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국어, 조선어는 굉장히 좀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것을 아주 그 질서정연하고 체계 있는 근대적인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때는 이제 이 조선어가 죽어가던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분들은 바로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킨다는, 그리고 이 독립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940년대에 들어서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1942년 10월 1일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몽땅 이제 잡혀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조선어학회 일이 중단이 됐던 거죠. 예. 진짜 이 말에는 민족의 얼이 서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요구하고 네. 또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조선어 학회 회원분들이 사전을 편찬하기에는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이 조선어학회를 이제 탄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막 총을 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을 예. 쏘진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총을 쏘진 않았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가요? 근데 이제 이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이 편찬원들, 사실은 이제 요시찰 대상 인물들이었고요. 늘 이제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 조선어 학회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사전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낱말을 풀이해주는 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뜻,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19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취지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이은상 선생이 쓰신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낙오한 조선 민족의 갱생의 첩경은 이 문화의 향상과 이 보급을 급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그 최선의 방책이 바로 이 사전 편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낙오한 조선 민족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식민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갱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갱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을 바꾸면 독립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독립의 지름길이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말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을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선어 학회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학술 단체이기 때문에 1940년대 들어서기까지는 이 단체가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1940년대가 되면 일제가 이제 이 동아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어 전해 운동, 또 뭐 국어 상용 운동, 그러니까 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그러면서 이제 조선어는 그 말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이제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어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예, 조선어를 연구한다든가 사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일본의 어떤 통치, 이거에 대한 저항이고 독립 운동이었다는 거죠.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단한 그렇죠. 일을 하셨네요. 실제 이제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고 이 옥살이를 할 때 그 사전 편찬원으로 일하셨던 이윤재 선생 옥에서 돌아가시고요. 예, 뭐 돌아가신 이유는 뭐 대개 이제 고문 후유증 또 이제 그 옥에서 뭐 잘 드셨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굶주림이라든가 이윤재 선생이 돌아가신 게 43년 12월 8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징 선생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과 네. 사전을 바꿨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